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예약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용자가 챗봇한테 강의를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입력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하는 코스 레저베이션 인텐트를 만들어 보았고, 이제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다시 연속적인 어떠한 사용자의 질문을 처리하는 코스 레저베이션 커스텀, 즉 이 팔로우업 인텐트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가 강의를 예약한다고 의도를 밝힌 이후에 정확히 HTML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은 자바를 듣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강의명을 말하면서 예약을 신청했을 때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즉 entity라는 것을 이용할 건데요. entity라는 것은 강의명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을 때 그게 세부적으로 HTML, 파이썬, 자바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즉 일종의 객체를 정의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단어를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사용자가 신청하는 강의명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대한 응답을 주는 그러한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코스 레저베이션에서 팔로우업 인텐트를 생성해 볼게요. 이제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거는 사용자가 강의명을 아직 고려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인텐트죠. 이번에는 강의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에 대한 인텐트를 만들면 될 거예요. 이렇게 커스텀으로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줄게요. 그 다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거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정확히 어떠한 강의를 듣고자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넣어줄게요. 예를 들면은 HTML 신청할래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할게요. 혹은 JSP 강의를 신청할래요, HTML 강의, JSP 강의, 파이썬 들을래요, 파이썬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넣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강의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이거죠.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강의명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렇게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만 해도 이렇게 물어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Create New를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페이지를 벗어난다고 나오니까 일단 세이브부터 해줄게요. 이렇게 세이브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엔티티를 추가하기 위해서 넘어가 줄게요. 엔티티 이름으로는 당연히 코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즉 강의명이라는 거예요. 코스 네임이라고 적으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공백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 공백 같은 건 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만든 이후에 이렇게 자동으로 하나의 파이썬이라는 강의명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이제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사용자가 강의명에 대해서 입력하는 강의명을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인텐트를 다시 처리해 볼게요.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요, 코스 네임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코스 네임이다 라고 적용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코스 네임 중에서, 즉 강의명 중에서 파이썬에 해당하는 단어다 라고 이렇게 엔티티로 등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이제 몇 개의 엔티티 예제를 더 추가를 해줘야겠죠. 다시 이렇게 엔티티로 들어가신 이후에 이 코스 네임에 몇 가지 예제를 더 추가합니다. 아까 전에 HTML도 하나의 강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추가해서 JSP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강의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인텐트로 넘어가서, 자, 사용자가 강의 이름으로 파이썬 말고도 JSP, HTML 등도 다 말할 수 있도록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JSP도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렇게 코스 네임으로 설정을 해서 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강의명만 정확히 캐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각각의 엔티티를 챗봇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세이브를 해줄게요.
이제 이후에 응답 부분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 표시와 course name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그 엔티티를 정확히 집어낼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런 식으로 정말로 특정한 강의 이름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사용자가 입력한 이 엔티티는 course name이라는 엔티티였죠. 이게 바로 이렇게 응답값에서 즉시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갖가지 내용들을 넣을 수 있겠죠. 즉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강의 이름을 정확히 집어내서 예약을 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저장해 주신 다음에 이제 바로 테스트를 위해서 이전 시간에 열었던 이 웹 형태의 챗봇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강의를 신청할래요 라고 말한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듣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한번 HTML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챗봇이 우리가 입력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즉 HTML이라는 일종의 엔티티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되물어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강의 수강 여부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강의를 수강할 것인지 아닌지를 처리하는 인텐트를 더 추가해 줘야겠죠.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시고 인텐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인텐트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여기다가 add follow up 인텐트를 추가하면 되겠죠. 커스텀으로 추가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새롭게 연계형 인텐트에 또 연계되는 인텐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 보신 이후에 이제 여기에다가 입력값으로 네, 들을래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강의를 수강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라는 단어에 이제 이거는 한글에서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넷이 이렇게 잡힌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안 쓰겠다고 처리해주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의도하는 단어인 이 네는 동의를 의미하는 단어니까 이렇게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취소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렇게 이어서 뭐 이렇게 동의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몇 가지 동의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넣어 주었고요. 이제 이 레스폰시스에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강의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따라서 지금 이 문맥을 보시면요, course reservation custom to follow up에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샵 하신 다음에 course reservation custom to follow up course name이라고 해서 이전 인텐트에서 사용했던 course name이란 정보를 이 연계형 인텐트인 여기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강의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강의 이름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어떤 강의 신청했는지 알려줄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이제 한번 세이브를 눌러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강의 예약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번엔 파이썬 강의를 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제 여기에서 네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강의 신청까지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엔티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정확히 특정 어떠한 개체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즉 일종의 파이썬이라는 어떠한 엔티티를 정해서 그에 대한 응답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이썬뿐만 아니라 파이썬, HTML, JSP, 자바, 유니티 등등의 어떠한 강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엔티티로 처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강의명이라고 챗봇이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연계형 인텐트의 기능을 더한 이러한
엔티티를 다루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